SL 반대어 콜크.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14장 언어 기저귀 샤부토. 슬픔을 말하시오. 비탄이 입을 못 열면 미어지는 가슴에 터지라고 속삭이는 법이니. 윌리엄 셰익스피어 맥베스에 나오는 문장.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 그림자 속에 아직 살아본 적 없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담겨있을 수도 있다. 지하실로, 다락방으로, 쓰레기통 속으로 가보자. 거기서 금덩이를 찾아보자. 배고프고 목마른 동물을 찾아보자. 바로 당신 자신이다. 방치되고 쫓겨나 관심에 목마른 동물. 그 동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부뿐이다. 메리언 우드먼. 스티븐 코프의 저서 인생의 위대한 업적에서 인용한 내용. 2001년 9월 세계 무역센터 공격 이후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안하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과 화이자 제약, 뉴욕타임즈 컴퍼니, 재단 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전문가 모임이 조직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트라우마 치료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많지만 한 번도 세밀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 모임이 다양한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일을 하지만 좀 더 보수적인 이 전문가 위원회는 기나긴 숙고 끝에 단 2가지 치료법을 권고했다. 그것은 바로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였다. 분석적인 면담 치료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매니티는 프로이트식 정신분석이 시행되는 마지막 보루였기에 이 지역에서 정신건강 분야의 일을 하는 상당수 사람들을 배제하기엔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인지행동 치료는 왜 선정되었을까? 행동치료는 구체적인 세부 단계들로 구성되고 적용 방식도 한 가지로 떠올리는 매뉴얼 형태라 학계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치료법이다. 이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생존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권고한 내용과 생존자들이 효과적이라고 꼽은 방법에 차이가 있었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생존자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냐. 침술, 마사지, 요가, 안구운동 민감수 실밀 제처리요법 EMDR을 좋았다 라고 꼽은 거야. 치유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대원들 사이에서는 좀 마사지의 인기가 좀 높았어. 구조대원들은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침술, 마사지, 요가, EMDR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좀 이 방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방법들은 다 신체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밝힌 경험과 전문가들이 권고한 내용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배실 반대어 콜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어. 왜 대화요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았다 혹은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을까 하는 거야. 신체적인 마사지, 요가, 막 이완되는 그런 안구 운동 이런 거는 도움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왜 이제 대화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말로 이야기하는 방법은 어떤 점에서 좀 이게 유익할까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야. 근데 봐봐, 심리치료사들은 대화가 트라우마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근데 이런 확신은 1893년 프로이트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걸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어. 하지만 트라우마를 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거의 없지. 그것들은 대화, 이야기로 처음에 구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남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이나 TV 화면에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인간을 한 유연한 존재가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강렬한 아픔, 너무나 깊은 슬픔, 너무나 높은 엑스터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엑스터시가 황홀경, 무아지경, 그러니까 의식 상태를 벗어난 심리 종교적 경험과 경험을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엑스터시라는 거는 의식 수준을 벗어난 어떤 상태를 의미를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을 뜻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말이 엑스터시라는 마약이라는 이름에도 붙여줬어.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 이 배실 반대의 콜크가 하는 말은 트라우마는 처음에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이게 단어들이 보도블록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게 맞춰지고 이게 이야기가 배열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길도 만들어진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처음에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단어들이 보도블록처럼 하나씩 조심스럽게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드러날 때까지 배열되는 과정을 통해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만들어진다. 초창기의 에이즈인식 개선 캠페인에서는 침묵은 곧 죽음이라는 표어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 트라우마도 침묵은 죽음이라는 그 말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유지하면 슬픔과 공포, 수치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름을 부여해야 또 다른 통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 상처 입은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이런 일을 인지하고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제 이 저자도 3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지하 창고에 가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 늘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에 만성적으로 사로잡혔었다고 해.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 나는 이 사람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이런 느낌을 받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기분을 느끼면 몸의 생리 상태가 변화하고 그 복잡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는 기분을 느끼면 내 변연기가 활성화되어 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도 생겨난대. 반면 침묵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은 정신을 죽게 만든다. 이게 너무 좀 슬픈 말이기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존 볼비가 남긴 인상적인 표현처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어떤 것을 비밀로 감추고 정보를 억눌러 버리는 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을 숨기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진돼.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의욕을 키울 에너지도 다 빼앗기고 지루하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만 남는 거야.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공포를 인식하고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자신이 엘리집단의 한 일원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언어를 헬렌 켈러 이야기도 하는데 헬렌 켈러가 물을 이제 앤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줄 때 한 손에는 물 워터라고 손가락으로 써주고 또 한쪽 손에는 그 물줄기를 직접 느끼도록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느끼게 함으로써 이 아이한테 물이라는 걸 알려주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말하냐, 물이라는 단어는 내 영혼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흔들어 깨워서 그날 아침에 모든 정신으로 다 물이 채워졌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내 마음은 단어들이 들어와서 제발 불을 켜줬으면 하는 캄캄한 방과도 같았다, 내 마음은. 그런데 그날 나는 여러 가지 위대한 단어들을 배웠다. 그만큼 단어를 배운 게 이 사람한테는 캄캄한 방에 불이 탁 켜진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물의 이름을 배운 뒤 이 헬렌은 뭐까지 알게 되었냐, 나라는 1인칭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우리가 언어를 알기 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알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를 알기 전에 헬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아이였다,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헬렌 자신도 그 시절의 자신을 나는 유령이었어 라고 말을 한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전까지 유령 같은 인상을 주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인식하고, 아, 내가 이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사실 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말할 수 있고, 얼마나 타인한테 그게 수용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제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나라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건 사실 매 순간순간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 경험이란 건 사실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가 경험을 구성하잖아. 경험은 어떤 한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까지가 이제 경험을 구성하는 총체거든. 그러면 이제 나라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느끼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를 언어화할 수 있고 표현하고, 그게 비로소 누군가한테 가닿아서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사실 나라는 존재는 그게 구성이 되는 완결성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차곡차곡 모이고 쌓이고,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라는 한 존재라는 그 개념이 계속해서 재생성되고 막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중에서 요즘에 좀 많이 없는 부분은, 내가 느끼고 뭐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경험이나 생각 같은 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얼마나 하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이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집단적인 구성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단 내에서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어.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그냥 수용되는 그런 문화가 되게 당연하게 이루어졌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수용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많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해. 특히나 이제 너무 개별한 존재들이 많고, 이제 다 개인 1인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프리랜서 개념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섬처럼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의 기회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호작용의 환경 자체가 갖춰지지가 않지.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란 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수용되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건 사실은 나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 장면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너무나 필수 불가결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수용되는 경험이 아주 자주 있지는 않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건 뭔가 성취하고 더 해내고 더 이제 뭐 얻어 나가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 그런 돌봄의 존재가,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헬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헬렌은 이렇게 말을 해. 선생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았다. 영리하지도 않았고 영리해질 가능성도 없었다.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는 촉각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억 속에서 나는 머리로 생각이라는 행위를 전혀 해본 적이 없던 때를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헬렌은 이러면서 8살 때 앤과 함께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했다고 해. 그래서 이때 느낀 헬렌의 만족감은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다니 그 멋진 세상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어서 말하면 헬렌이 언어를 알게 된 과정에는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치료의 핵심이 담겨있다. 존재하지 않았던 말을 찾게 되면 그 말을 통해 가장 깊은 곳의 상처와 가장 깊은 곳의 감정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이며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말에서 발생하는 울림을 발견하고 입 밖으로 말하고 누군가 그 말을 듣는 과정은 트라우마로 고립된 상태로부터 회복되는 밑거름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말하고 누군가 그 말을 듣는 과정은 아주 회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무시당하거나 침묵해야만 했었던 경우라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정인 거야. 또 온전히 의사소통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에 정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더 이어서 이야기 줬으면